200억을 지키려다 모든 것을 잃은 여자가 있습니다. 가족을 속이고 사람을 버리고 양심을 팔아 자기만 살아남으려 했던 고성이 그 끝에 남은 건 아무도 손 내밀지 않는 침묵과 차가운 수갑뿐이었습니다. 이건 복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벌을 받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단지 아무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는 한 인간의 추락을 기록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전화벨이 울립니다. 받지 않습니다. 다시 울립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습니다. 고성이는 휴대폰을 내려다봅니다. 화면이 꺼진 뒤에도 한동안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숨을 들이마셨다가 끝까지 내쉬지 못하고 멈춥니다. 방 안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를 보지 않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요. 말은 나왔지만 그 말을 들을 사람은 없습니다. 고성이는 혼잣말을 했다는 사실을 조금 늦게 알아차립니다. 의자에 앉으려다 균형을 잃고 테이블 모서리에 손을 짚습니다. 손바닥이 아팠지만 그보다 먼저 든 생각은 이런 꼴을 아무에게도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참을 틈도 없었습니다. 눈물이 먼저 흘렀고 그 다음에야 소리가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이 울음은 누군가를 부르기 위한 소리가 아닙니다. 도와달라는 신호도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고성이는 고개를 듭니다.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길 바란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일이 진짜라는 확인 정도는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반응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로 바쁩니다. 자리로 돌아가고 서류를 넘기고 통화를 이어갑니다. 고성이의 울음은 그들 일상의 소음 아래로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그제야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왜 아무도 말리지 않는지, 왜 아무도 묻지 않는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이기만 해도 누군가는 다가왔고 이유를 물었고 대신 화를 내주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고성이는 휴대폰을 다시 듭니다. 최근 통화 목록을 위에서부터 내려봅니다. 아까 끊긴 번호, 그 아래의 번호, 그리고 한참을 내려야 나타나는 이름 하나. 잠시 멈춥니다. 망설이는 척을 하지만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번호를 누를 생각이 없다는 것을. 그 번호는 예전에 자기가 먼저 끊어낸 번호입니다. 고성이는 입술을 깨뭅니다. 눈물이 입가로 흘러내리지만 닿지 않습니다. 체면을 챙길 이유가 이미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중얼거렸지만 그 말 안에는 후회도 반성도 없습니다. 계산에 없던 상황에 대한 당혹감만 남아 있습니다. 고성이는 아직 믿고 있습니다. 이건 잠깐의 어긋남일 뿐이라고, 조금만 버티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그 믿음이 얼마나 비참한 착각인지도 모른 채 그녀는 그대로 서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나 완전히 혼자서. 고성이는 남편의 이름을 먼저 지웠습니다. 통화 목록에서가 아니라 머릿속에서였습니다. 남편이 무언가를 묻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이미 대답을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 그냥 넘어갈 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했어요. 남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게 만들어 온 시간들이 충분히 길었습니다. 고성이는 그 침묵을 신뢰라고 불렀습니다. 어쩌면 믿는다기보다 포기했다는 편이 정확할지도 모르지만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며 고성이는 안도했습니다. 여전히 자기 말이 통한다고, 자기 방식이 먹힌다고 착각했습니다. 그 다음은 자식들이었습니다. 성재의 눈빛이 이전과 다르다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알아차린 척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내가 나설 때가 아니야. 이 말은 조언처럼 들렸고 보호처럼 포장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길을 막는 말이었습니다. 자식이 잃는 것은 언제나 나중 문제였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고성이 자신의 안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재가 뭔가 말하려 할 때마다 고성이는 먼저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가 다 알아서 한다. 나중에 다 이해할 거야. 지금은 가만히 있어. 그 말들은 대화가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자식들의 이름이 들어간 문장 위에 자기 이름을 먼저 올렸습니다. 펜을 들고 잠시 멈췄지만 고민은 없었습니다. 사인을 했습니다. 깔끔하게 익숙한 손놀림으로 우진은 더 쉬웠습니다. 고성이는 처음부터 우진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지켜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카드였습니다. 너한테도 좋은 일이야. 그녀는 늘 이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선택권을 주는 말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선택을 끝내는 말이었습니다. 우진이 망설일 때마다 고성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가족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 말 뒤에는 책임도 보상도 없었습니다. 결과만 남았고 그 결과는 언제나 우진의 몫이었습니다. 우진이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며 고성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말 잘 듣는다고. 영란은 가장 쉬웠습니다. 고성이는 처음부터 영란을 자식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영란은 지켜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카드였습니다. 너한테도 좋은 일이야. 그녀는 늘 이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선택권을 주는 말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선택을 끝내는 말이었습니다. 영라가 망설일 때마다 고성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가족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 말 뒤에는 책임도 보상도 없었습니다. 결과만 남았고 그 결과는 언제나 영라의 몫이었습니다. 영라가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며 고성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말 잘 듣는다고. 고성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걸 안 하면 내가 위험해진다고. 그 위험 앞에서 양심은 늘 뒤로 밀렸습니다. 한번 밀리기 시작한 양심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도 고성이의 얼굴은 차분했습니다. 흔들림도 불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속였지만 필요한 거짓말이었다고 믿었습니다. 버렸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자식들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고 영란은 끝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고성이는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도 모른 채 그녀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자기 혼자만 살아남을 준비를 끝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한 채로 고성이는 스스로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였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 이 말은 변명이 아니라 결론처럼 나왔습니다. 이미 끝난 이야기라는 듯이 담담했습니다. 남편이 무언가를 느낀 표정을 지었을 때도 고성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몰라도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 말은 차분했습니다. 설명도 설득도 없었습니다. 그저 선을 긋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을 보며 고성이는 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역시 내가 맞았다고. 남편은 자기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라 체념이었습니다. 고성이만 그 차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도 그녀의 말은 같았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 못하는 일이야. 성재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고성이는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다 알게 되면 고마워할 거야. 그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함은 없었습니다. 고성이는 늘 자기가 오른쪽에 서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성재가 입을 열려 할 때마다 고성이는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나중에 후회 안 하게 해줄게. 지금은 참아. 그 말들이 아이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걸 그녀는 몰랐습니다. 영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도 고성이는 한 박자 늦게 대답했습니다. 망설인 게 아니라 어떤 말이 가장 효과적인지 고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잘 봐. 고성이는 손바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감정으로 판단할 때가 아니야. 그 말은 충고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통보였습니다. 영라가 입을 다물자 고성이는 안도했습니다. 설득에 성공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고성이의 말은 점점 단순해졌습니다. 다 잘 되자고 하는 거야. 내가 아니면 다 망가져. 이 정도 희생은 누구나 하는 거야. 이 말들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정리하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자신이 선택한 것들을 하나하나 정당화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뒤돌아볼 필요가 없도록. 밤이 되면 그녀는 혼자 앉아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떠오르는 건 사람들의 얼굴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무엇을 얻었는지, 무엇을 잃지 않았는지, 아직 남아있는 게 무엇인지, 그 계산 끝에 항상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아직은 내가 통제하고 있다고. 고성이는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데 능숙했습니다. 너무 오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후회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고 죄책감이라는 말을 피했습니다. 대신 현실, 판단, 선택 같은 단어를 골랐습니다. 그 단어들 뒤에 숨으면 자기가 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무너진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 말이 점점 공허해지고 있다는 것도, 그 말을 아무도 믿지 않게 되었다는 것도 아직은 느끼지 못한 채 고성이는 그날도 그렇게 자기 편을 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기만을. 고성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을 하면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래도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집을 비운 날, 고성이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 잘 보이지 않는 칸, 예전에 직접 넣어두었던 서류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먼저 보였고 그 아래에 자식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한 장씩 넘겨보았습니다. 빠르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듯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점검하듯 넘겼습니다. 이 서류들이 누구의 인생을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는지 그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그게 망설임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망설임은 방향을 고민할 때 생기지만 고성이는 이미 방향을 정해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성재였습니다. 고성이는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목소리를 들을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뜨는 이름을 보며 고성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받으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면 손이 멈출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 생각은 곧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전원을 끄고 펜을 들었습니다. 사일란 위에 펜촉을 올려두고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읽었다기보다는 확인했습니다. 자기 이름이 맞는지, 틀린 곳은 없는지. 그리고 사인을 했습니다. 흔들림 없이, 빠르게. 그 순간 무언가가 끝났다는 느낌이 아주 잠깐 스쳤지만 고성이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영나를 부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고성이는 말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내가 해야 해. 이 말은 명령처럼 들렸고 부탁처럼 포장됐습니다. 영나가 무슨 말이냐고 묻자 고성이는 서류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다 가족을 위한 일이야. 그녀는 영나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조금이라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나는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서류 위에 놓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안 하면 다 같이 위험해져. 고성이는 책임을 나누는 말을 골랐습니다. 혼자만 살아남는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공동 운명처럼 보이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영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동의로 바뀌길 고성이는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은 길지 않았습니다. 영나가 고개를 숙였고 고성이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결정을 고정시키는 말이었습니다. 영나의 어깨가 조금 더 축 처지는 것을 보며 고성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다 알아서 잊어줄 거라고.
그날 밤 고성이는 혼자 남았습니다. 집은 조용했고 모든 방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실에 앉아 손에 남은 잉크 자국을 물티슈로 문질렀습니다. 쉽게 지워지지 않았지만 끝내 지워냈습니다. 지워진 건 잉크뿐이었습니다. 자기가 한 선택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굳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선택이 나중에 다 이해받을 거라고. 지금은 욕을 먹어도 결과가 증명해 줄 거라고.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그녀는 그 생각에 기대기로 했습니다. 고성이는 선을 넘었습니다. 실수로가 아니라 계획대로.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여자의 선택은 빠르게 그리고 더 쉽게 사람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성이는 먼저 약속을 잡았습니다. 예전이라면 전화를 거는 순간 시간이 비워졌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일정이 어렵습니다. 확인해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곤란합니다. 대답은 정중했지만 뒤가 없었습니다. 고성이는 그 차이를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예전에는 확인해 보겠습니다라는 말 뒤에 반드시 연락이 왔었습니다. 지금은 그 말이 그냥 거절의 다른 표현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도 분위기는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일어나 인사했지만 눈을 오래 맞추지 않았습니다. 말은 했지만 기다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건은 제가 정리한 걸로 알고 계시죠? 고성이는 늘 쓰던 말투로 말했습니다. 단정했고 의문을 허락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상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검토는 다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부정이 아니었지만 승인도 아니었습니다. 고성이는 그 애매함이 의도적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조금 더 힘을 주어 말했지만 상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절차상 어쩔 수 없습니다. 절차. 고성이는 그 단어를 오래 듣지 않았습니다. 절차는 늘 자기가 밀어내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절차가 어떻고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말하면 모든 게 해결됐었습니다. 지금은 그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같은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누군가는 시계를 보았고, 누군가는 메모를 했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성이의 말은 회의실 안에서 끝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고성이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읽지 않은 메시지는 있었지만 답장을 요구하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짧게, 명확하게.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잠시가 아니라 꽤 오래. 그동안 고성이는 서 있었습니다. 앉지 않았습니다. 앉으면 지금 이 상황을 인정하게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답장이 왔을 때 내용은 짧았습니다. 지금은 그 문제에 관여하기 어렵습니다. 고성이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울렸고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고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내가 누군지 잊은 건가? 말은 나왔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 말이 아직 통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예전에 자신을 먼저 찾던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하나씩 떠올랐고 하나씩 지워졌습니다. 연락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연락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판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처음으로 돈이 아니라 사람의 태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돈은 아직 있었습니다. 꺼낼 수도 있었고 보여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돈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관심 자체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고고성이는 혼자 남아 식탁에 앉았습니다. 수저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누군가와 이 상황을 공유할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말 한마디면, 전화 한 통이면 사람이 붙었습니다. 지금은 말이 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의 말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이게 단순한 불운이 아니란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서 있던 자리에서 조용히 밀려나고 있다는 것도 아직은 완전히 밀려난 게 아니라는 사실이 그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선택을 더 빠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낮은 말, 조금 더 많은 양보, 조금 더 구체적인 부탁. 고성이는 아직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이미 방향은 정해지고 있었습니다. 말이 안 먹히는 세상에서 다음으로 남는 건 말보다 낮은 태도라는 걸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성이는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입금 시간이 평소보다 늦었습니다. 잠시 기다렸습니다. 확인 버튼을 다시 눌렀습니다. 화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메일 알림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열지 않았습니다. 제목만 봤습니다. 외부 감사 관련 자료 요청. 고성이는 그 단어를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사람들의 태도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인사는 했지만 말을 붙이지 않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이 건은 제가 정리한 걸로 알고 있죠. 예전처럼 말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짧았습니다. 확인 중입니다. 확인. 그 말 하나로 고성이는 지금 이 자리가 자기 자리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도 같이 나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성이는 그 회의에 자기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근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틀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올 때 고성이는 자기가 조사를 받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 생각은 빠르게 스쳤지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서재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서류함이 살짝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찾아본 흔적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서류를 다시 맞추지 않았습니다. 맞춰도 소용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재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내가 볼 게 아니야. 성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봤어. 그 한 문장으로 고성이는 무엇을 봤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정리할 일이야. 아니, 성재의 대답은 빠르고 짧았습니다. 이건 정리할 문제가 아니야. 고성이는 처음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록으로 남겨야 해. 그 말은 협박도 아니었고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선언이었습니다. 성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성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엄마를 향한 기대가 없었습니다. 고성이는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이미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고성이는 서류를 다시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기 손을 떠났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고성희 씨 맞으십니까? 목소리는 차분했고 감정이 없었습니다. 관련 자료 제출 요청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고성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외면당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조사 대상이 되고 있었다는 걸. 연락이 끊긴 이유도, 약속이 무산된 이유도, 사람들이 말을 아낀 이유도 모두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는 걸. 출석 일정은 조율해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고성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기록으로만 남을 테니까. 통화가 끊기고 그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소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성희의 시간은 이미 다른 단계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10억만. 상대는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10억만 잠깐 빌려주면 왜 나죠? 그 말이 예상보다 차가웠습니다. 지금 내가 왜 지금 연락했는지 알 것 같네요. 고성희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나중에 다 정리해서. 고성희 씨, 상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연락하지 마세요. 통화가 종료되었습니다. 고성희는 한동안 전화를 귀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대화를 하고, 각자의 전화를 하고, 각자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만 멈춰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누군가에게가 아니라 공기에게.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하지만 그 말을 받아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고성희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손을 내밀었다고 해서 잡아주는 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는 순간이 얼마나 냉혹하게 잔인한지까지.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완전히 혼자서. 고성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신발장은 정리돼 있었고 거실은 그대로였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나간 흔적도, 다툰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분명했습니다. 이건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이미 끝난 결정이라는 것이. 고성이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물을 따르려다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기 때문이 아니라 마실 이유가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당신, 말을 꺼내려다 고성이는 멈췄습니다. 어떤 말도 적절하지 않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신발을 벗고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고성이를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다 알고 있어. 고성이는 바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 말고. 남편은 처음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랬는지 말해. 고성이는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말은 늘 쓰던 말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당신을 지키려고, 아이들 생각해서.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이어 말했습니다. 당신이 늘 쓰던 말이야. 그 한 문장에 고성이의 말이 멈췄습니다. 남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설득할 필요도 이해할 이유도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뭘? 다. 그 말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결론만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남편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자기를 향한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미움도, 실망도, 기대도 그냥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자식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이름을 불러보지 않았습니다. 부르면 대답이 없을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고성이는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연락할 사람이 없다는 걸 이제는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연락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대신 연락해 주지도 않았고 누군가 상황을 전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고성이의 사정을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다는 건 모른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알지만 상관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미워해서 손을 떼는 게 아니라는 걸 기대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손을 놓는다는 걸. 그녀는 혼자 앉아 지나간 선택들을 떠올렸습니다. 누구를 속였는지, 누구를 버렸는지, 누구의 손을 먼저 놓았는지. 그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땐 맞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선택을 증명해 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불쌍해 보이려고 울지 않았습니다. 울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기다릴 이유도 나아갈 방향도 없이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고성이가 먼저 모든 손을 하나씩 놓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아주 오래전부터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출석 당일 아침, 고성이는 평소처럼 옷을 입었습니다. 튀지 않는 색, 익숙한 재킷. 사람들 앞에 설 때
늘 고르던 차림이었습니다. 집을 나서며 거울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얼굴은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울지 않았고 손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에 탔을 때 라디오가 흘러나왔지만 끄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같은 소리가 오히려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조사실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다려주는 사람도 배웅하는 사람도 문이 열렸습니다. 고성희 씨, 들어오시죠. 조사는 길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들이었고, 고성희의 말은 모두 기록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자금 이동은 본인 판단입니까? 고성희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건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담당자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상황을 설명하면 네,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고성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네, 보고 없이 진행했습니까? 그건 절차상 문제가 아니라 네, 아니요. 고성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네, 그 대답이 쌓일수록 고성희는 말을 더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가 끝났을 때 담당자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구속영장 신청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고성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이건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잖아요. 담당자는 고성희를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변호인 선임 권리는 고지에 드렸습니다. 변호사 문제가 아니라 절차는 정당하게 진행됐습니다. 고성희는 한 발 다가섰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제가 직접 설명하면 설명은 변호인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서류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 뒤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수갑을 들고 있었습니다. 형사, 절차상 필요합니다. 고성희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손 내밀어 주십시오. 고성희는 손을 뒤로 숨겼습니다. 안 돼요. 처음으로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에요. 담당자는 고성희를 바라봤습니다. 감정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거부하시면 절차가 더 복잡해집니다. 고성희는 그제야 자기 손을 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까지도 고성희는 이게 실제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감각이 손목에 닿았습니다. 이건 잘못됐어요.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갈 때 누군가의 시선이 스쳤지만 고성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보여줄 얼굴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끝까지 이게 현실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공기는 맑았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소와 같았습니다. 그 사실이
가장 잔인했습니다. 고성이는 차에 타기 전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아직 끝이 아니라고. 변호사를 부르면 설명할 수 있다고. 그때 다르게 말했더라면 달라졌을 거라고. 하지만 그 생각은 차 문이 닫히는 순간 함께 멈췄습니다. 선택은 이미 끝났고 그 결과는 지금 이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차 문이 닫혔습니다. 그 순간 고성이의 화려했던 날들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구걸에서도 설명에서도 아무도 대신 막아주지 않는 결말. 200억을 지키려다 모든 것을 증거로 남긴 여자. 고성이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 피해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누구도 그 다음을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결말이 불편했다면 그건 이야기가 실패해서가 아니라 너무 현실에 가까웠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